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홍익희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셨는데요. 제목은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할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데, 예.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아주 독특한 걸 발견하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정보를 함께 한번 공유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종목을 추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몇 가지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 일본, EU의 그 돈을 푼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장 많이 돈을 풀었어요. 네.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EU인데 일본 그 조그만 나라가 EU 전체보다도 더 그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는 게 좀 이채롭네요. 근데 저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은 저거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 적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게 달러 인덱스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102 정도에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93 언저리에 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미국 연준의 그 자산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곧 연준이 본원 통화를 얼만큼 많이 발행해서 시중에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연준은 6월 초에 정점을 찍은 후에는 오히려 시중에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그럼 연준이 이제 돈을 더 이상 안 풀면은 즉 미국 달러가 시중에 더 이상 풀려나지 않으면은 달러는 더 이상 하락세를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연준은 달러를 지금으로서는 풀고 있지 않지만 대신 대형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불 준비금을 시중에 풀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시중은행들의 그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총 자본의 5%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설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러한 그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이런 한계를 지금 1년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즉 연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초과 지불 준비금 또는 국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래서 이 얘기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지불 준비금을 연준에 그렇게 많이 보관하지 말고 그 돈으로 국채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연준에 맡긴 지불 준비금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이걸로 그 국채를 비롯한 자산을 사고 있는 건데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함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연준이 은행으로 하여금 국채를 사게 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나름대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은행이 사들인 국채에 대해서는 은행이 손해보지 않도록은 최소한도 연준이 그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거나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미국의 제로금리와 더불어 국채금리의 그 상한선을 연준이 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시중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이 풀려나가면 아까 본 달러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그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단 그래프는 이거는 신흥국 통화지수인데요. 이 신흥국 통화지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흥국 통화지수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게 중국의 위안화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 삼성전자 그래프, 즉 지금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방금 전에 보신 신흥국 통화지수 그래프하고 딱 닮았어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게 신흥국 통화지수고 오른쪽 게 삼성전자 그 주가 지수인데요. 두 그래프가 상당히 닮은 꼴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예. 이 이유는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강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이 폐쇄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중국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홍콩을 경유해서 그 간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안화하고 가장 연동성이 큰 게 우리 원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안화 대용으로 원화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원화에 대한 투자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투자하는 셈치고 그들이 투자하는 게 곧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삼성전자 주식은 언제라도 빠르게 인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콩을 경유해서 그걸 다시 위안화로 바꿔서 뭐 중국의 국채를 산다거나 중국의 주식을 산다거나 했을 때 만약 무슨 일이 벌어져서 급히 돈을 빼야 될 때는 다시 그 역순으로 환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쉽게 샀다가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ATM 기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대형주 치고서는 굉장히 배당률이 높습니다. 보통 주가 올해 같은 경우 2.4%, 우선주가 한 3.2% 정도 되는데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 2.9%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중국 국채보다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더 높아요. 게다가 그 성장 자체도 중국 국채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위안화하고 원화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익을 보게 되면은 위안화에 투자한 거나 우리 원화에 투자한 거나 그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질 적에는 우리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는데 지난 7월 28일 날 외국인들이 그 1조 3천억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들이 1조 3천억 중에서 삼성전자만 9,200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을 우리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데 그만큼 삼성전자는 위안화
투자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했던 경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 달러 인덱스가 그 당시에도 한 103에서부터 88까지 1년 동안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삼성전자 주식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는 이 기간에 삼성전자 주식이 31,960원에서 56,400원으로 올랐는데 그 증가율이 한 7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할 적에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을 적에는 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함으로써 삼성전자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의 현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3.2%로 성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로 급락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성장률 발표는 이게 연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기로 다시 환산하면은 한 마이너스 9.5%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9.5%라도 이 수치는 지난번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그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73년 만에 지금 최악의 그 마이너스 경제를 이루었다는 건데 이런 현상으로 봐서 중국은 경제 회복 단계로 진입한 반면에 미국은 지금 그 추락세가 강하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연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에는 이게 플러스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지금 그 경제 그 순항은 아주 좋지 않아요.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가 저게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앞으로 3, 4분기나 4, 4분기도 그리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와 약세가 더 가속화돼 가지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미국이 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무역 규모는 중국이 오래전에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규모 자체도 지금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걸로 전망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1, 2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이나 9년도 정도 되면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도 미국을 추월하는데 그 통해 미국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바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게요. 그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몇 프로 배당을 2%다, 3%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시가 배당인가요? 아니면 액면가 배당인가요? 그거는 그 기준치. 보통은 올해 배당하는 건 작년 말 현재 시가에 대한 그 0.8%거든요. 보통 우선주 같은 거. 네네. 그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0.8에 곱하기 4하면은 그게 한 3.2% 정도 되는 거예요. 액면가 배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예. 기준의 시가 배당으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근데 왜 우선주, 그냥 이 삼성전자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주는 연 2.4%인데 우선주는 연 3.2%이기 때문에 중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금리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들이 이 우선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삼성전자 보통주는 외국인 비중이 56%인데 반해서 우선주는 비중이 88%나 돼요.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88%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우선주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상승 이렇게 이런 기조가 달러 약세와 엔화가 원화 강세가 계속 위안화 강세가 간다고 했을 때 상선전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근데 보통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어떤 상승세랄까 이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그 달러와 하락세가 한 15%가 채 안 됐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기간 동안에 76%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 76%. 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몰리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우연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자세하게 좀 스터디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